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미 경제지표 호조로 오늘 코스피는 강한 상승장을 기대했지만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한 채 19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대한 갈증, 궁금증을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있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 AS 받으실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멘토들과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도 같이 하시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재훈 멘토의 유망한 종목까지 알아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인 강의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정재훈 멘토님, 오늘 장 마감 시황 정리와 함께 간단한 시장 키워드 짚어주시죠. 예, 오늘도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에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키워드 시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쌓여가는 상승 피로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속을 좀 파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만 홀로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타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강도가 점차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연기금 쪽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매수에 대한 규모, 일단 금액 자체가 점차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 어느 정도 매수의 물량들이 들어와 주는지 아니면 매도가 나와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아마도 좋은 대응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보자 정리해 주셨고요. 지난 시간에 셀바이오텍과 파워로직스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익률 5% 나고 있는 셀바이오텍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종목을 먼저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좀 셀바이오텍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가져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5분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의 흐름들, 과거의 모습들을 다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분봉입니다. 정배열권역에서 진입이 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30분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배열권역에서 지금 현재 횡보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마디의 목표치를 채워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17,300원을 좀 목표가로 좀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두 호가 모자랐습니다. 17,200원에 고가를 형성을 해주고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은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섹터로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수익 관점으로 보시고 다음 주에도 눌림목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일단 다른 종목군들인데 일단 손절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파워로직스입니다. 어느 정도 눌림을 좀 기록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서 하락 N자형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들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저점권역을 좀 지지를 해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 예상을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서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지를 대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6,000원짜리대를 손절 라인대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손절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음 주 정도라면 추가적인 반등 신호는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이쯤에서 종목 추천 하나 더 해주신다고요? 예, 일단 시작을 하니까요. 네. 일단 먼저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우선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관련 섹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제일기획이라는 일단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낙폭 과대형의 종목군들, 경기 민감 섹터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형 섹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획인데요. 우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서 물량파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좀 보시게 된다면 굵직굵직하게 매수가 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외국인 쪽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한 번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10만 주 이상, 많게는 30만 주, 28만 주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좀 상승을 해줬으니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 혹은 상승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을 해줬다가 횡보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가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단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으로 좀 쪼개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쪼개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맨 위에 있는 게 5분봉입니다. 5분봉을 좀 보시게 된다면 단기 매매에 대한 기준 라인대를 좀 잡아드렸었습니다. 242평을 좀 잡아드렸었죠. 이제 242평이 안착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분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42평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 30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횡보를 해주면서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이 밀집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매집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오늘 종가가 25,650원에 종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25,200원권역을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았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전고점 권역이죠. 이 전고점 자리대를 일단 매수 포인트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짧게 2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부근입니다. 24,000원이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제일기획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본격적인 강의가 이어집니다. 마디매매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매매 기술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프로그램 말미에는 또 한 번의 관심 종목 설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패턴을 좀 분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지난주에 대한 부분들 일단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일정한 패턴이 좀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배웠었을 겁니다. 그 패턴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요. 최근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잠시 뒤에 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과거에 일정 부분의 물량이 매집이 되어 있는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거래량이나 혹은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을 보고서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큰 상승을 했던 종목보다는 많이 빠져있던 그런 종목군들에서 즉 역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패턴들이 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했을 때는 장기 이동평균선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전에서 투자의 마인드를 좀 보게 됐을 때는 기준점으로 잡아드렸던 부분들이 240일선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단기 이동평균선, 즉 5일선과 20일선이 머리를 들고 있느냐 숙이고 있느냐 이 조건을 가지고 나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포기를 하느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드렸던 종목군들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가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날 같은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그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패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한 차례 상승을 해줬었죠. 그리고 나서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고 다시 한번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마디의 목표치가 찬 주식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죽어도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고 나왔고 그리고 나서 쉬어가는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눌림목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종목군들 한번 보게 된다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입니다. 마찬가지죠. 전날 장대 양봉을 좀 그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한 역배열입니다. 240, 120, 60, 20. 완전 역배열에서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선, 5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상승각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5일선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다시 상승, 횡보, 재상승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종목이나 지수나 이런 모습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트렌드입니다. 유행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종목군들이 올라가느냐 혹은 어느 종목군들이 빠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에는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검색을 해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인 종목군들이 상승을 한다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러한 유사한 종목군들을 찾으면 그만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업종이라든가 섹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 기술적 흐름상에서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SFA입니다. SFA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라면 수급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하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라라고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고요.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했을 시기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상승 이후 횡보, 다시 재상승형의 목표치가 얘기가 나왔었죠. 마디로 목표치가 채워져 있는 그런 주식 속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이 그려져 있는 그 시기대를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자, 여기서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7월 26일입니다.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어느 시점이었냐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많은 매수 물량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기관 쪽에서도 간헐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매도의 강도는 간간히 강해지는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횡보를 해주고 있었고 그 횡보를 하는 기관들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더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54,000원대에서 56,500원대 나누기 2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평균 가격대는 나오더라. 그렇게 된다면 약 55,000원대 이 중후반 가격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를 기록을 했다라면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매수의 포인트를 잡고 목표치로 상승 N자의 목표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상승하고 나서 재상승,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재상승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주에도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엔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일단 목표치가 큰 주식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목표치가 큰 주식이 뭐냐면은요, 매수를 했을 때 상승을 할 수 있는 폭이 큰 주식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항대가 저 위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바로 지지라인은 가까이 있고 저항대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 좋은 주식이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좀 더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락 추세,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런 쪽, 이게 바로 저항대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저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식을 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혹은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라면 좀 더 먹을 폭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한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섹터, 부품, 장비 쪽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있을 겁니다. 대체적인 예를 보게 된다면 아이테스트라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자, 아이테스트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곳곳에 저항대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들까지도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시그네틱스라는 종목군들도 한번 있는데요. 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다르죠?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라면 곳곳에 저항대가 자리를 좀 잡고 있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전고점과도 마찬가지로 더 멀리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폭이 넓기 때문에 뭐 좀 더 먹을 폭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저항대가 작용이 될 수 있는 전 고점대 라인 혹은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멀어 있는 그런 주식들이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에 해야 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서 삼각형 패턴을 좀 배우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혹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유행, 그 패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요. 기술적 분석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공통된 이 습관들을 만들어낸 그런 패턴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각형 패턴은요. 주가의 변동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입니다.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들인데요. 향후에 주가의 방향성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한다면 상승을 해주고 나서 횡보를 해주고 이 추세선을 그리게 된다면 바로 삼각형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윗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매수의 급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삼각형 패턴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자리대는 매도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진행이 되는 대로 순응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주식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진행되는 방향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손절을 못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10%를 먹었었는데 방향성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좀 적게 먹으니까 그런 미련 때문에 주식이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칭 삼각형입니다. 패턴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패턴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추세를 돌파하는 방향성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 그림을 좀 보시게 된다면 주가의 방향입니다. 주가의 방향을 좀 그려주고 있고요. 이 어느 정도의 수렴 과정, 저점과 고점이 서서히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서서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 수렴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 주가가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따라 붙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따라 붙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바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필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순하게 이 그림을 보게 된다면 목표치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된다면 목표치를 따지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방법이다라고 좀 보셨을 겁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 이 돌파된 시점부터 이 목표가를 최소의 목표치로 좀 잡고 있는데요. 상당히 목표치를 잡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바닥에서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요. 눌림목을 줬을 때 최저점을 잡고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바로 최소 목표치다. 이게 바로 마디에 대한 목표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로 목표치를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대칭 삼각형 패턴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승 삼각형입니다.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저점은 서서히 높아지면서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턴 상승 삼각형 패턴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저점은 서서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서 방향성이 나오겠죠. 이 부분들을 한번 주가의 흐름들을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 고점권역에 있는 사람은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돼 있는 이 본전이 되는 이 가격대에서는 서로 매도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현재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게 된다면 누군가는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어떠한 종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를 느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은 서서히 높아지는 그런 과정들. 그렇다면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매물을 장악을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겠죠. 그렇다면 뭐가 증가가 돼야 되겠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돼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상승 삼각형 패턴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게 된다면
하락 삼각형이에요. 고점은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저점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저점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계속 위에서 매도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나타날 그런 시그널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매도세가 강도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점대를 이탈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하락 N자형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배웠으니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지지라인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손절성 물량 그리고 투매성 물량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지지라인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투매가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투매가 유발이 되고 난 이후면 급락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종목군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난 이후에 바닥권역에서 나타났을 때의 현상을 좀 보게 된다면 단봉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단봉이 나타났을 때, 즉 양봉이 나타났을 때를 낙폭 과대형으로 잡고 첫 양봉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우선적으로는 대칭 삼각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주식을 좀 보면서 할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옛날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뭐가 될까요? 바로 첫 번째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고점권역이 서서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점 같은 경우는 서서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반대로 아랫방향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쫓아가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이쪽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저점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해주는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들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즉, 이 부분들은 상승 삼각형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이 위에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승 추세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긴 흐름들을 놓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단기간 최근에 유행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모습들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 BNG 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어느 패턴이구나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점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은 꾸준하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죠. 고점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상승 삼각형 패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된다면 뭐가 증가돼야 된다 그랬죠?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긴 흐름들로 봤을 땐 이러한 상승 삼각형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짧게 유행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상승을 했습니다. 횡보를 해주고 있죠. 최근에 유행하는 패턴이죠. 상승, 재상형, 상승, 횡보, 다시 재상승.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현대 BNG 스틸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번에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테스트입니다. 아이테스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점은 그대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저점이 지지가 되죠. 근데 고점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진행을 거쳤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조만간 변곡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위로 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가느냐, 그때 여기서 동반해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 만약에 이 종목이 윗자리, 저항 추세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면 쫓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즉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중간 정도가 됐으니까요.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이 삼성정밀화학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처음부터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대가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추세는 전환이 되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시 재상승의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기적으로 21선은 상방각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5일선도 마찬가지로 다시 머리를 들어서는, 거만하게 머리를 들어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상을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를 이어갔고 돌파를 해줬고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다시 한번 재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수급적인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양 이틀 동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매도보다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수를 좀 위주로 많이 해줬지만 최근 들어서 차익성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 지금 현재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 자리대에서는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구나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횡보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쪼갠 이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5분봉입니다. 242평을 기준으로 해서 횡보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10분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40평 저항대로 잡았었는데요. 돌파가 돼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30분봉을 보게 된다면 242평 지지 이후에 상승 N자로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들, 수급적인 흐름들이나 단기 분봉, 일봉의 패턴, 이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흠잡을 데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삼성정밀화학이냐? 2차전지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는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51,100원입니다. 근데 정고점을 못 뚫었습니다. 정고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이 나온다라면 덥석 받아먹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49,500원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 상승 N자형에 대한 목표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57,000원을 목표치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7,000원, 저 최근에 형성된 저점입니다. 47,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초반에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중간에 이어서 종목군들 한 종목을 더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그 삼각형 패턴 중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쐐기형의 패턴을 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일단 원고에는 없는 부분들인데요. 쐐기형의 패턴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쐐기형에는 상승 쐐기형과 하락 쐐기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상승 쐐기형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다지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승 쐐기형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급변하게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승 쐐기형에서는 급락의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지수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쐐기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준을 좀 잡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더라도 기준을 좀 잡고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락 쐐기형 같은 경우라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신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락 쐐기형이 나타났을 때는 추세가 급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쐐기형을 노려서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들을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쐐기형 이 모습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과거의 패턴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이 모습들도 하락 쐐기형의 모습들입니다. 하락 쐐기형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급반전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모습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상승 쐐기형이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고점,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저점이 낮아지는 이 높아지는 폭이 각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즉 저점은 저점에 대한 시도는 상당히 좀 높아지는 반면에 고점 시도는 상당히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상승 쐐기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이런 분석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틀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아니면 중국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고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하락 쐐기형이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기도 하락 쐐기형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락 쐐기형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대로 상승 쐐기형 같은 경우라면 밀려 내려오는 그런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워놓고 나서 상승 쐐기형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 부분도 상승 쐐기형입니다. 상승 쐐기형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염두를 해 두되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다시 확대를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점권역에서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저점에 높아지는 게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고점권역은 상당히 좀 완만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오늘 고점권역에서 음봉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고점에서 차익성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패턴만 가지고 났을 때는 충분히 상승 쐐기형에 도달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121선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61선과 121선이 데드가 발생했을 때는 1차가 61선, 2차가 121선의 목표치입니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121선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피보나치 조정대로 좀 보더라도 상승, 하락한 이후에 반등의 최고의 목표치는 61.8%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61.8%가 1938포인트입니다. 고점을 딱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음봉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예측해 볼 수가 있냐면 상승의 쐐기형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지수에 대한 기술적인 목표치는 다 나왔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지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지표 발표가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 그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냐 혹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갈 것이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쐐기형, 상승 쐐기형, 하락 쐐기형 이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닥권역에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좀 많이 해놓고 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을 내고 난 이후에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를 몰라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욕구는 무엇이 되냐면 발바닥에 사서 머리카락 딱 세워가지고 그 꼭대기에 팔고 싶어 합니다. 즉 욕심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증시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꼭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상승을 해서 올라갈 폭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에 두는 폭이 더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상에도 나타나고 있고 어느 정도 수급적인 모습들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장 초반에 시작하기 초반에 여러분들께 매수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들, 패턴, 기술적 분석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라면요. 무리하게 쫓아 매수를 해서 따라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왜? 빠질 폭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먹을 폭보단. 지수를 본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종목별로는 흐름들이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보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라면 일단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보자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승 쐐기형과 하락 쐐기형 지금 원고상에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위화감을 좀 조성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들은 원고에 좀 배제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상승 쐐기형이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즉 저도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승 쐐기형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양호한 그런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 빠져도 크게 안 빠집니다. 지지라인대가 촘촘히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승 쐐기형입니다 라고 해서 주말에 상당히 좀 걱정을 하시거나 미국장을 쳐다보시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지라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은 정말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주말을 좀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시장들을 좀 대응을 하시고요.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이 이제 국내 증시의 상승 쇄기형을 봐주셨는데요.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도 한번 상승 쇄기형 형태를 한번 봐주시죠. 미국 시장 그 다우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라면 지금 연장이라는 파동, 연장 파동이 좀 걸려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라면 쐐기형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다만 상승을 했을 때는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다우 지수입니다.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시 형성을 했는데요. 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만큼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 자리대가 목표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목표치까지 다 왔다라는 얘기예요. 즉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5,690 정확하게 계산기로 두들겨 보지는 않았지만 목표치가 얼추 다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목표치를 찼다면 쉬어가야 되겠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다우지수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중기적으로 하락 N자형의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고점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상승폭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 이 자리입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목표치가 찼습니다. 여기 목표치가요. 그럼 쉬어야 됩니다. 나스닥 시장도 쉬어야 되고요. 다우 시장도 쉬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일정 부분 소화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S&P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치가 다 찼습니다.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다 차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쉬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지표 발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분수령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정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횡보 흐름을 보여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오늘 강의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신 분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